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스트레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제 스트레스와 뇌의 관련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운동이라는 것이 이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뇌는 왜 있고, 뇌는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아마 생물학자들이 많이 한 것 같아요. 뇌의 역할은 무엇이고, 뇌는 어떻게 생겼지? 그랬는데,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뇌가 있는 이유는 뭘까? 결론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알아냈냐면, 일단 움직이지 않는 식물은 신경이라는 게 없어요. 신경이라는 게 없어요. 어, 그런데 이렇게 그 동물 같은 경우에 어떤 동물들은 유충일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성충이 되면 딱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그 굳어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어린 시절에는 돌아다니다가 성충이 되면은 딱 굳어서 한 자리만 있는 동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동물. 산호도 동물인 거 아시죠, 여러분? 아니, 그렇게 딱 그 석고처럼 붙어 있는데 왜 그걸 동물이냐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그대로 딱 굳어 있는 그걸 보면 유충의 그 돌아다니는 시기에는 뇌가 있대요. 그런데 딱 한 자리에 굳어서 있는 그 성충이 됐을 때는 뇌가 소멸돼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뇌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신경망을 발달시켜서 이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뇌가 있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움직임과 뇌는 굉장히 직결돼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인간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상적인 상태가 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우울증, 불안장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은 움직임이 너무 적어졌어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아프리카나 뭐 그 밀림지대에 가면 원시 시대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심리학자들이 되게 많은 연구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움직임을 보면 전속력으로 뛰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이상. 그러니까 걷는 거는 한 10시간 막 이렇게 걷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게 한 2시간. 뭐 이 정도가 관찰이 된 연구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불안장애도 없고 우울증도 없고 뭐 혈관 장애도 없고 굉장히 튼튼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면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그 박사 논문 쓰고 나니까 온 몸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박사 학위는 장기 하나하고 바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장기, 아시죠? 그만큼 몸이 어디가 아프다는 거예요. 저도 이 박사 논문 쓰고 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보행 측정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때 보면 어떤 날은 하루에 1000보도 안 걸은 날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 무릎이나 허리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무릎을 굉장히 무리해서 쓴 일이 있어요. 무릎 자체만. 그러고 무릎이 낫더라고요. 그날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무릎이 나았어요. 반대로. 이렇게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무릎이 아팠는데 그날 무릎을 엄청 무리를 해서 쓰고 그날 그 무릎의 통증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움직인 거죠. 우리 모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 안 움직이니까 내가 이렇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 경우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지만 너무 안 움직여서 여러분이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너무 안 움직여서 여러분의 뇌가 뭔가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움직이는 운동성, 그러니까 꼭 운동이라고만 말할 필요는 없어요. 몸을 움직여서 하는 가사노동, 어디 걸어 다니는 것,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 다 합쳐서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움직임과 정신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 책 중에 움직임의 힘인가? 움직임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되게 베스트셀러예요. 저도 그 책을 지금 좀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봤더니 이게 움직인다는 게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주 뭐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운동을 하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또 거기서 끝나면은 탁 멈춰주면서 평안이 오고 이런 것들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의 그 분비 자체를 굉장히 감소시킨다 그런 이야기 했죠. 또 운동을 많이 하면 공격성이 이제 좀 내려간대요. 그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운동을 안 시키잖아요. 미국은 굉장히 운동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죠? 이게 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너무 운동 안 하는 거. 불안도 감소하고 공격성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런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운동을 많이 시켰더니 제가 그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뇌가 전전두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전두엽과 편도체가 잘 연결돼요. 이 신경망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신경 다발의 연결성이 강해지고 튼튼해지더라.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렇게 정기적인 산책, 그러니까 걷는 거죠. 산책을 하고 나니까 이 전두엽이란 말을 여러분 자주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전두엽이 왜 중요하냐면, 원숭이가 인간이 아닌 이유는 이 전두엽 때문이에요.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이 전두엽이 어떤 동물보다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날마다 산책을 하니까 이 전두엽 피질이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더 커지고, 그래서, 뇌가 그 새롭게 활성화되고 다시 신경망이 생기고 이렇게 막 성장을 하고 이게 나이가 들어도 잘 걷기만 하고 운동만 해도 이게 다시 새로워지고 활성화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운동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꾸준히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운동을 꾸준히 했더니 몇 달을 좀 지속을 해보니까 자신감이 올라간대요. 자신감이. 인간에게 자신감이 올라가는데 이 자신감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둘이가 이렇게 스트레스 불안과 자신감이 자신감이 올라가면 스트레스 불안이 내려오고 자신감이 떨어지면 스트레스 불안이 올라가고 이게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운동을 하면 제가 이제 GABA, 가바 물질이라고 이런 그 해마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물질이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그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그런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GABA라는 그 효소, 그 단백질 물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인간은 어떠냐면, 이 운동을 해서 우리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데 약을 먹죠, 약을. 응. 정신과 약을 먹기도 하고, 진정제를 먹기도 해요. 뭐, 자낙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을 먹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먹으면, 뇌가, 이 코르티솔이나 이런 편도체 활성화된 것들을 좀 낮춰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약들은 이렇게 자꾸 먹으면 내성이라는 게 좀 생기죠. 그래서 다음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이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내성이 좀 생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동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걷고 이렇게 하면 이런 물질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런 그 자낙스라든지 진정제 이런 것들 불안을 가라앉히는 약과 같은 효과를 주는 우리가 손에 가장 잡히는 그런 게 뭐냐면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그렇게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자기를 뇌를 진정시키고 좀 이렇게 편안해지려고 술을 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운동을 하면 이제 그 성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실험이 있어요. 이제 근육을 우리가 늘린다고 하잖아요. 근육. 이 근육도 이제 근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연구들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근육 그러면은 막 이거 이 김종국 막 이렇게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 쥐를 이렇게 유전자 변형을 시켰는데 어떤 변형을 시켰냐면은 근육이 많은 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날 때 우리가 사람들도 보면 타고나게 근육질 형의 사람이 있고 운동을 안 해도 그 사람들은 이제 근육이 좀 있고 타고나게 근육이 좀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쥐를 태어날 때 근육이 많이 생성되는 이렇게 몸을 만들어 가지고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쥐를 이렇게 스트레스와 이 근육과의 관계를 연구를 했는데 이 근육이 많은 쥐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똑같은 상황에도 훨씬 침착하고 당황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이 근육이 많은 쥐가 그 근육에서 나오는 인간을 안정시키는 어떤 물질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쥐가 겁을 집어먹는 상황에도 겁이 안 나고 스트레스 상황에도 그렇게 당황하지도 않고 그냥 싹싹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도 그렇게 근육에서 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휴 근육 키워서 어떻게 좀 튼튼해야지 뭐 몸 좀 안 아파야지 이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근육이 있으면 조금 겁도 덜 집어먹고 불안도 덜 하고 똑같은 스트레스에도 그렇게 코르티솔 많이 분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코르티솔은 죽음의 호르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3시간에 걸쳐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이겨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이기는데 이번 시간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기기 위한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시간부터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 몸의 움직임이나 호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더 깊은 트라우마까지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스트레스를 이깁시다. 스트레스에 좌우돼서 암 걸리고 위궤양 걸리고 막 장기가 망가지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여러분 정말 바래요. 여러분 힘내서 우리 스트레스 이깁시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